예, 좀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네. 온유 씨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여성이 다리를 만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리를 만진 게 아니라 기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세 차례나요? 네, 그러니까는 새벽녘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클럽을 갔고요. 한 일행 5명하고 같이 클럽에 간 상태에서 샴페인 한 병을 비운 뒤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던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같은 걸 여성이 처음에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같이 왔었던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그 남자친구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결국 세 번째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죠. 그런데 네. 이제 온유 씨 측에서는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SM 측에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소를 취하하는 이런 과정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현동에 있는 그 강남 클럽의 디모 클럽이거든요. 그 모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12일 날 새벽이 아니고 아침 7시 20분에 112 신고가 됩니다. 예.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소 치하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현장 CCTV라든가 확인을 모두 했는데 온유 씨의 상당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백현주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이 피해자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데 남자친구 일행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이 사인이 온유 씨가 자기 여자친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걸 목격으로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식으로 체포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서 7시 20분에 112 신고를 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소 취하서가 들어오지만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므로 친고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그런 예정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경찰 조사 직후에 고소를 지금 현재는 취하를 했지만 경찰 조사 직후에 피해 여성의 증언은 지금의 상황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닿았었어요. 처음에 숨을 한번 이러니까 그러니 했거든요. 진짜 똑같은 게 또 든 거예요. 저 얘기는 상대방이 술이 취했든 아니었든 정확하게 본인을 추행하는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 추행을 반복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이제 그 수사 결과를 좀 인용을 해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대체로 CCTV라든가 현장 목격자 진술하고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 씨의 진술은 현장 상황 그리고 목격자라든가 피해자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는 측면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의 이제 주장이라든가 피해자의 주장하고는 거리가 먼 기소 의견, 유죄가 입증이 된 자료들이 충분하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는 측면에서 기소 의견 검찰이 송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통 이와 같은 그 범죄 중에 이제 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여성이 진술을 바꾸는 케이스가 종종 있죠. 아마 대부분 이 케이스도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친고죄라든가 반의사 물벌죄인 경우에는 합의되면 그걸로 사실 다 무마가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처벌은 됩니다. 다만 이 정도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고 이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이른바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네. 다만 합의가 되고 본인의 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소유예와 이게 그 실질적으로 처벌의 하늘과 땅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 이 사건이 벌금이라도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 그 해당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20년 동안 그 신상 정보 공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M으로서는 강력한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조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침이면 아침에 신고가 들어오면 클럽이라는 데는 밤을 새서 노는 데인가 보죠? 그렇죠. 보통 클럽을 아직까지 가면은 이렇게 있습니까? 해 뜰 때까지 논다고 젊은 층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작정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정말 취미생활처럼 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다 나이 들고 철들어서 이제 안 가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나 제가 이제 연예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추문 얘기를 쭉 조사를 해보면은 클럽에서의 미담보다도 항상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거든요. 예. 네. 일단 이준호 씨 같은 경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클럽에서 2명의 여성분들이 그때 당시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 배우 이민기 씨 같은 경우에도 몇 해 전에 클럽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명예가 실추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연예인도 자연인인데 본인이 뭐 본인 돈 내고 그런 데가 즐기겠다는 것을 뭐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클럽에 입장했던 시간이 5시 반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 반에 클럽에 입장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됐던 게 아침 7시 무렵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제 젊은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클럽에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인이다 보니까 만취가 된 상태로 새벽 5시 반에 클럽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조차 못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본인의 해명은 친구 5명이랑 함께 갔고 여기에 대해서 DJ에 막 입문하기 시작했던 친구를 축하하고 응원해주기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면 뭐 제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밤 12시면 이미 끝나도 진즉이 끝났을 것 같은데 새벽 5시 반에 입장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은 컨트롤이 될 만큼까지만 마셔야지 특히 이제 공적인 인물들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인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을 때는 사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딱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마셔야지 아니면 꼭 사건으로 불거지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드 논란도 그 갈등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드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안전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이미 뭐 예상됐던 일이고 실제로 해보니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하려던 조사하는 측정은 실패를 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성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거고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기지 내에서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사드 전자파에 대한 그 사실상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에 비하면은 사실 이거는 62배가 훨씬 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이지스함에 한 150m밖에 되지 않는 배 안에서 우리 장병들 250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거의 명확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군 내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기준들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던 거고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김천 주민들이나 그리고 애당초 경북 성주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지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마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만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함께 와서 이 사실상의 반대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경북 성주 참외, 레이더 참외라고 해갖고 얼마나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고 방송인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까지도 경북 성주에 가서 투쟁에 함께 참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방이란 레이더 범위 내에서 일한다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레이더 때문에 불안하게 주민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에 가서 주민들의 편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결정을 한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대한민국 국민들 내의 갈등인 거거든요. 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전자파, 소음 등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경북 성주에 내려가서 주민들의 불안을 거둬들이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정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을 원하는 것이고 정부는 왜 소통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드를 보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들이 있고 원불교 성지를 둘러탄 종교인들의 입장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MB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드를 보는 입장. 네, 미사일 방어 체제. 예. 그런 면에서 왜 미국을 방어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논란이 해야 되냐. 이런 청청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요.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정말 인체 유해성 부분을 가지고 계속 흔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만나더라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우리 정부는 이미 이것이 영향력이 없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걸 이미 국방부든 외교실, 안보실이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더 지역 주민들까지 현명하게 팩트를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대화를 풀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사드가 배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상태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 북한조선중앙TV가 한번 성명을 내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